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모델링 과목에서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이번 강의는 빅데이터 모델링 과목에서 분석 기법 적용이고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기본 원리, 종류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 SVM이라고 하고요. 지도 학습이자 예측 분석 모형입니다. 주로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이때 우리는 서포터 벡터 머신 SVM과 같은 알고리즘이 있고요. 확장을 하게 되면 회귀 문제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서포터 벡터 리그레션이라고 해서 SVR이라고 하는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의 핵심은 데이터를 가장 잘 구분하는 최적의 경계선, 우리는 초평면이라고 하고 하이퍼플랜이라고도 합니다. 이 최적의 경계선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이 서포터 벡터 머신 SVM은 이 딥러닝, 심층학습, 딥 뉴럴 네트워크스, DNN이 이런 인공신경망 기법이 나오기 전 사물인식 등에 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메일 스팸 분류, 얼굴 인식, 이미지 분류, 질병 진단, 이와 같은 분류 쪽에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장단점입니다. 먼저 장점은 효과적인 고차원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원이 많아도 성능이 안정적이고요. 결정 경계의 유연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널 트릭이 있는데 이후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커널 트릭을 사용하면 비선형 문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적합 방지가 됩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마진을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화를 하면 일반화 성능이 뛰어납니다. 이 커널 트릭과 이 마진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이 있습니다. 큰 데이터 셋 처리에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학습 시간이 길어지고요. 매개 변수 선택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적절한 커널 및 매개 변수 등 선택이 중요한데 어떤 기준이 없거든요. 우리가 트라이를 해보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혹은 경험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노이즈에 민감합니다. 클래스 간 겹침이 많으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X1과 X2 좌표에 검은색 점과 하얀색 점이 있습니다. 최적의 경계선, 이 초평면이 H1, H2, H3가 있다라고 하면 자, H3 같은 경우는 이 검은색과 이 하얀색의 두 클래스의 점들을 제대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H1과 H2는 두 클래스의 점들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H2가 H1보다는 더 큰 마진을 갖고 분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진 없이 정말 크리티컬하게 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H1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마진이 있는 H2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분류가 잘 된 초평면 혹은 하이퍼플랜 최적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가 개요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SVM 서포터 벡터 머신의 기본적인 개념은 데이터를 가장 잘 구분할 수 있고 마진을 최대화하는 최적의 경계선을 찾아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입니다. 자, 작동 순서입니다. 두 클래스 데이터가 오른쪽 그림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 후보 초평면 중에서 가장 넓은 마진을 갖는 초평면을 선택을 합니다. 서포터 벡터가 마진 경계를 형성하고요.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 입력 시 초평면 위치 기준으로 클래스를 예측을 합니다. 자, 작동 순서에서 우리는 마진, 초평면, 서포트 벡터라는 용어를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용어가 뭔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자, 두 개의 클래스의 집단이 있고 중간에 가장 넓은 마진을 갖는 초평면을 선택을 한다고 했죠. 자, 요 해당 선이 바로 초평면이 되고 초평면에서 가장 근처에 있는 클래스 지점이 바로 서포터 벡터가 되고 그 지점까지의 이 직선 거리가 바로 마진이 됩니다. 이 부분이 마진이고 초평면이고 서포터 벡터가 되는 겁니다. 자, 좀 더 자세히 구조와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초평면, 하이퍼플랜, 클래스 간 데이터를 가장 잘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2차원 같은 경우는 오른쪽 그림처럼 X축, Y축 두 개의 차원이 있을 때는 선으로 표현을 하고요. 만약에 3차원이 된다라고 하면 평면이 되겠죠. 그리고 고차원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이미지로는 표현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초평면, 하이퍼플랜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진. 마진은 초평면과 가장 가까운 데이터, 즉 데이터를 서포터 벡터라고 했죠. 이 데이터 포인트 간의 거리입니다. 초평면과 이 서포터 벡터 간의 거리가 아니라 데이터 포인트 간, 즉 두 개의 클래스라고 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검은색 이 클래스와 하얀색 이 클래스 간의 거리가 바로 마진이 됩니다. 자, 마진을 최대한 넓게 만들어 새로운 데이터 예측 시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마진이 넓을수록 오버피팅, 과적합이 방지가 되고요. 그 마진이 좁으면 어떤 현상이 될까요? 학습에서는 제대로 분류를 했는데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그 좁은 마진 안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라고 하면 잘못된 분류를 하겠죠. 따라서 적절한 마진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개요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H1은 어찌 보면 마진이 좁은 초평면이고 H2는 적절한 마진을 가진 초평면이 되는 겁니다. 자, 서포트 벡터. 우리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결정 경계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데이터 포인트들이 서포터 벡터입니다. 이 포인트들이
초평면의 위치와 방향을 결정을 하고요. 나머지 데이터는 초평면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선형과 비선형 분류. 선형 분류, 데이터를 직선 또는 고차원일 때는 초평면, 데이터를 직선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선형 분류가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분류가 바로 선형 분류가 되고요. 데이터를 직선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자, 비선형 분류. 최근에는 비선형 분류가 많은데요. 단순한 직선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왼쪽 영역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이 왼쪽 영역에 이것을 직선으로 구분한다고 하면 이 안쪽에 있는 검은색이 잘못된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선형 분류를 해야 되고요. 단순한 직선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것이 바로 커널 트릭을 사용하게 됩니다. 커널 트릭은 데이터를 고차원 공간으로 변환 후에 선형 분리가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RBF, 다항 커널, 시그모이드 등이 있습니다. 자, 규제 매개 변수. 이 마진 크기와 분류 오류 간의 균형 조정을 하는 매개 변수입니다. 자, 규제 매개 변수가 작을 때는 마진을 넓히려 하고 약간의 분류 오류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과적합이 방지가 되고요. 일반화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매개 변수가 클 때는 잘못 분류된 점을 줄이려 하기 때문에 과적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 예측 과정. 학습이 완료가 되면 새로운 데이터가 초평면 어느 쪽에 위치하는지 확인하여 클래스를 예측을 합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이 구조와 용어의 이 초평면, 마진, 서포터 벡터, 이 순서가 바로 서포터 벡터 머신이 작동하는 원리 단계별 설명입니다. 자, 보면 마지막으로 마진을 최적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마진을 최적화하는 방식이 주로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방식은 하드 마진과 소프트 마진이 있습니다. 자, 하드 마진은 데이터가 완벽하게 선형 분리를 가능할 때 사용합니다. 모든 데이터 포인트가 마진 바깥에 위치하며 오류 없이 분류를 합니다. 특징은 마진을 최대화하면서 오류가 없는 초평면을 찾는 것이고요. 데이터 포인트가 마진 안쪽이나 잘못 분류되는 것을 허용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계산이 간단하고 잘 분리된 데이터에서 높은 정확도를 확보를 하고요. 과적합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데이터가 깨끗할 때 과적합 방지에 효과적이고요. 사실 실제 데이터는 데이터가 깨끗하지가 않죠. 노이즈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과적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 노이즈나 이상치에 매우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진 안에 이 어떠한 포인트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실 데이터는 완벽하게 선형 분리가 어려워 적용이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주로 하드 마진은 정말 깨끗한 데이터 혹은 정말 어떤 이론적인 연구에 사용이 됩니다.
여러 가지 가정이 있는 이런 이론적인 연구에 사용이 되고요. 실제 현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소프트 마진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프트 마진은 노이즈가 있거나 완벽한 선형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합니다. 일부 데이터 포인트가 마진 안쪽에 있거나 잘못 분류되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특징으로는 마진의 크기와 분류 오류 간의 균형을 맞추는데요. 규제 매개 변수로 허용되는 오류 수준을 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진 크기가 크면 오류를 줄이려고 하고 과적합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이 규제 매개 변수가 작으면 오류를 더 허용을 하고 일반화 성능을 증가시켜 주도록 합니다. 따라서 장점은 노이즈와 이상치에 대한 어떤 민감이 덜하죠. 따라서 일반화 성능이 우수해 실제 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소프트 마진이고요. 굳이 단점이라고 하면 잘못된 매개 변수 값을 선택 시 당연히 과적합 또는 과소적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하드 마진과 소프트 마진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예시인데요. 자, 왼쪽은 하드 마진입니다. 데이터가 선형적으로 완벽히 분리될 때 사용됩니다. 이론적인 어떤 연구에 많이 사용된다고 했죠. 그리고 깨끗한 데이터에 사용됩니다. 이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마진 내 어떤 잘못된 데이터 포인트가 없고요. 모든 샘플을 정확히 분류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노이즈가 있거나 잘못된 데이터가 있을 때는 더욱더 이 마진이 줄어들겠죠. 과적합 위험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 오른쪽은 소프트 마진인데요. 데이터가 완벽히 분리되지 않는 현실적인 경우에 사용됩니다. 주로 우리는 소프트 마진을 사용하고요. 일부 샘플은 마진 내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오차를 허용함으로써 더 일반화된 모형을 생성을 합니다. 이때 이 오차를 허용하는 것이 바로 규제 매개 변수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류입니다. 이 서포터 벡터 머신은 분류 기준에 따라 커널 함수에 따라 이 확장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분류 기준에 따라서 선형 서포터 벡터 머신이 있고 비선형 서포터 벡터 머신이 있습니다. 선형 분류는 데이터를 직선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이고요. 비선형 분류는 단순한 직선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이고 우리는 커널 트릭을 사용합니다. 자, 커널 함수 종류에 따른 구분입니다. 선형 커널, 다항 커널, RBF 커널, 시그모이드 커널이 주로 있고요. 선형 커널, 리니어 커널이라고 하고 텍스트 분류에 주로 사용됩니다. 다항 커널, 우리가 폴리노미얼 커널이라고 하고 다항식 형태의 데이터 처리에 사용됩니다. 회귀 분석에서 했지만 다항식이 어떤 의미죠? 자, 다항식이란 회귀 분석에서는 독립 변수가 제곱을 의미를 하고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종속 변수의 범주가 여러 개인 것을 우리가 다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자, RBF 커널,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이라고 하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커널 함수이고요.
비선형 데이터 처리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시그모이드 커널, 신경망과 유사한 결과 도출이 가능하고요. 자, 이 서포터 벡터 머신은 확장 형태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서포터 벡터 회기는 우리가 SVR이라고 하고 회기 문제에 사용되고요. 서포터 벡터 군집, 서포터 벡터 클러스터링, SVC는 비지도 학습 문제에 사용됩니다. 서포터 벡터 머신의 커널 함수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당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필기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았고요. 서포터 벡터 머신에서 데이터를 고차원으로 변환하려면 어떤 이 매핑 함수를 사용해야 되고, 즉 비선형 데이터를 어떤 선형적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매핑을 하면 계산 비용이 매우 커지므로 우리는 커널 트릭을 사용합니다. 이 커널 트릭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고차원으로 변환하지 않고도 이제 연산을 고차원 공간에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커널 함수가 바로 선형 커널이 있고요. 이 선형 커널은 가장 기본적인 커널의 함수이고요. 데이터를 변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서포터 벡터 머신과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요. 다항식 커널은 비선형 데이터를 다항식 형태로 변환하는 커널입니다.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어떤 독립 변수를 고차원 다항식 차수로 만들죠. 동일합니다. 더 복잡한 결정 경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차수가 늘어날수록 우리가 직선이 이 곡선의 형태로 바뀌죠. 따라서 다항식 커널을 이때 사용을 하고요. 가우시안 RBF 커널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제가 커널이라고 했죠. 비선형 데이터 분포를 어떤 고차원 공간에서 선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실제 이게 공식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값이 이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일수록 유사도가 이제 높아지면서 거리 기반의 분류에 적합합니다. 시그모이드 커널은 신경망에 사용하는 활성화 함수,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배웠죠. 이 시그모이드와 유사한 형태를 사용하고요. 주로 신경망 모델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되지만 솔직히 잘 쓰이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커널 트릭에 대한 어떤 이런 설명은 이 정도만 인지를 하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자, 이상으로 서포터 벡터 머신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